1번 과제가 FCB에 있는 걸로 분산을 할 때 컨주게이트 노멀 모델을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으로 추정하는 거고 MCMC 구현하고 다이아그노스틱스 활용을 해보는 건데, 여기에 들어보면 저자님께서 그 코드를 다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엄청 잘 활용을 하면서 했습니다. 네, 이렇게 가정은 셋업에 다 주어져 있고, 뭐 시그마 제곱이 1이고 뮤가 5고 태엽 제곱이 10이고 뭐 이렇게 샘플 사이즈는 5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여기서 시드를 1로 고정하고 무작위로 5개 샘플을 뽑아서 그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사후분포를 구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 밑작업하는 거고, 얘가 MCMC를 구현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저자님께서 주신 게 있어서 그거를 그대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결과를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책에도 나와 있는 건데, 책에도 나와 있는 건데,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앞에 하나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 다음부터는 평균이 10인 정규 분포 근처로 MCMC가 고르게 퍼져 있는지 확인하는 그래프가 이 첫 번째 보이는 그래프고요. 그거를 바플러스로 그려서 평균이 10.3인 정규 분포랑 비슷하게 생겼는지 이 마지막 50개 세타 가지고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이아그노스를 사용을 할 때 이 히스토그램 함수나 ACF 함수를 사용을 하면 보이는 이 두 개는 이거는 세타 10,000개를 다 그려봤을 때도 평균이 10.3인 정규 분포 모양이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프고요. 그리고 이 ACF는 어토 코렐레이션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려고 그리는 건데, 얘가 0으로 수렴을 해서 이 파란색 허용선 안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서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는 1번은 여기까지로 하고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베이지안 그걸 증명을 하는 건데, 글씨가 너무 더러운 거는 죄송합니다. 이거를 1번 문제를 먼저 보면요. 첫 번째 거는 저는 이제 이 민이랑 베리언스를 증명해봐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모수 추정은 회귀 변수의 스케일에 따라 의미가 바뀌지 않아야 한다. 뭐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이 같아야 한다. 뭐 이런 게 메인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베타 제로에 대한 이런 가정이 주어졌고, 그리고 이런 공식들도 같이 FCB에 나와 있는 거를 볼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 민 먼저 보면 이 시기 중간고사 전에인가 7장에서 증명해봤던 공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전개를 해서 이거를 마저 정리를 예쁘게 하면 G 플러스 1분의 G에 이렇게 나오는데, 위에서 이 베타 햇에 대한 거를 알아보고 내려왔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넣어서 이게 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베리언스도 마찬가지로 그때 증명했던 공식 하나를 이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여기 앞에 있었던 이런 것들 다 대입을 해서 전개를 하면 이런 값이 나와서 같이 증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SSR G가 무한대로 갈 때 SSR 요게 여기로 가냐라는 걸 증명을 하는 건데, 이 P의 Y 바 X 시그마 제곱이라는 거는 정의한 식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개를 하면
요런 식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는 멀티베리어티브 노멀의 민을 m으로 두고 베리언스를 v로 둔 그거를 약칭을 여기다가 쓰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엑스포넨셜으로 묶으면 네, 요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SSRG가 라는 그게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얘가 나중에 보면 이렇게 생긴 친구인데, 얘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 해서 이것저것 다 합치면 SSRG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다시 풀어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에서 이거를 봤었잖아요. 베타 헷 이거를 식을 봐서 이게 이제 뭐 OLS가 MLE 파트 오브 MLE인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다 정리를 해서 보면 G가 무한대로 갈 때 SSRG는 베타 헷 OLS로 감소하면서 가까워진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했는데 괜찮을까요? 네, 잘 봤습니다. 네, 과제 발표 깔끔하게 잘 해주셔서 잘 들었고요. 네, 오늘은 한빈님하고 정규님께서 마지막 베이지 세션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술부 때도 들었는데 정말 설명 두 분 다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빈님 네, 준비되시면은 공유해 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화이팅, 화이팅. 네, 한빈님 혹시 이거 그 가로로 해서 해주실 수 아,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오늘 베이지안 모델 셀렉션에 대해서 저하고 정규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 저는 앞쪽에 약간 수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언급을 하고, 뒤에서 정규님께서 좀 코드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모델 셀렉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모델 셀렉션에 대해서 프리콘시스트의 뷰랑 베이지안의 뷰를 나눠가지고 설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그렇다면 모델 셀렉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모델 셀렉션이라고 하면은 결국 변수 선택이랑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쵸? 예를 들어서 어떤 모델에 넣을 수 있는 변수가 픽의 변수가 존재한다고 할 때 가능한 모델의 개수를 인터셉트 한까지 합쳐서 저희가 2의 p 플러스 1개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최소잖아요. 그냥 뭐 변수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만 따졌을 때, 물론 변수가 곱해져서 들어가는 항이 생기거나 하면은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에서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이렇게 많은 모델들이 후보자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는 어떤 모델이 가장 좋은 모델인지, 어떤 변수가 모델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변수를 빼야 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프리퀀시스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먼저 잠깐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프리퀀시스트 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백월드 엘리미네이션이죠. 그 밑에 보이는 그림은, 여기서 이 그림을 뭐 처음 보시는 분은 당연히 없을 것 같은데, 회귀분 R 프로그램에서 회귀 분석을 돌린 결과에 서머리를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p-밸류들이 나와 있는데, 얘가 이 베타 개수에 대한 t-테스트를 해가지고 베타 개수가 0인지 아니 0이 아닌지를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뭐 별표가 있는 애들은 그 의미가 있는 거고, 별표가 없이 그냥 있는 애들은 의미가 없는 거라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놓고서 좀 많이 높아 보이는 애들을 저희가 쳐내는 걸 일반적으로 백월드 엘리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을 적어서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저희가 베타 개수가 이렇게 구했는 걸 이용해서 검정 통계량, t 통계량을 구하고, 이 t 통계량이 약간 기강력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변수들을 제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회귀 변수가 기강력에 속하는 t 통계량을 가진 회귀 변수들만 남을 때까지 이 1번과 2번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반복해주게 됩니다. 근데 뭐 당연히 이런 방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로 가장 큰 문제는 이 t-테스트라는 게 단일 개수에 대해서 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t-테스트가 중첩되게 되면은 신뢰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이 모델에서 얘 하나 뺄 때는 저희가 0.95%의 확률로 빼는 거잖아요. 근데 얘 하나 더 빼게 되면 0.95가 다시 되니까 중첩돼 가지고 제곱이 돼서 전체 모델의 맞을 확률은 0.95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제곱이지만 이 위에가 n으로 해서 n이 막 10이 된다, 20이 된다 이렇게 늘어가면은 저희가 이 테스트 결과를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 떨어지게 되니까. 만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가설 검정을 하는 프리퀀시 테스트의 논리가 내가 그 테스트를 했을 때 틀릴 확률이 5% 미만이다. 95%는 맞다라고 이런 논리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논리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방법을 해결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기 봄페르니 테스트, 투키 테스트 같은 걸 제가 써놨는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결을 얘네가 시도를 해요. 하나 했을 때 0.95%의 확률로 맞아서 n개하면 이게 줄어든다고 제가 아까 줄어드는 게 문제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얘네는 일단 하나가 맞을 확률을 알파로 놓고 이 알파가 중첩된 결과가 0.95가 되면 되지 않겠냐 이런 논리를 해가지고 이 알파를 결정해 주는 방식을 씁니다. 여기 있는 두 개가 이 알파를 결정하는 방식이 각각 차이가 있긴 한데 결국 논리는 이런 식이에요. 신뢰 구간 자체에다 약간 장난을 쳐가지고 이거를 테스트를 구성하는 겁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서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너무 로버스트해지기도 하고 테스트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비모스 쪽에서 많이 쓰이는 테스트인데 그 정도로만 언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AIC 방법이 있습니다. AIC 방법은 제가 여기다 그냥 식만 가져왔는데 지금 여기가 베이직 시간이니까 결국 라이클리후드를 통해서 모델이 잘 맞을 확률이랑 파라미터의 개수를 비교를 하는 거죠. 파라미터가 많이 넣을수록 모델 복잡도가 올라가면서 모델 설명력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AIC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델의 복잡도와 설명도 사이에 뭔가 적당한 부분을 찾겠다. 그렇게 적당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여러 모델들을 비교하자.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프리퀀티스트들의 방식이 있었고 이제 베이지안 어프로치를 볼 건데 베이지안 어프로치는 결국 먼저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걸 말하고 가자면 각각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확률 변수를 본다면 여러 모델에 대해서 데이터에 대한 라이클리후드를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가 핵심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희가 어떤 모델을 이렇게 해서 모델 1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나올 확률 뭔가 있겠죠. 그리고 똑같이 모델 2가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나올 확률 이걸 직접적으로 구해낼 수 있다면 이 A랑 B를 비교해가지고 뭐가 더 좋은 모델인지를 결정할 수 있지 않겠냐. 이게 결국 베이지안 어프로치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첫 번째로 이러한 과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인디케이터 베리어블인 Z라는 걸 하나 더 사용하도록 할 거예요. 이 Z라는 거는 일반 원래 베타 K라는 회귀 계수를 ZK랑 BK로 나눠서 써준 겁니다. 그래서 모델을 다시 써주면은 YI는 이런 식으로 베타 1이 이렇게 되고 베타 P가 이렇게 돼가지고 좀 더 길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Z는 베타에 꽂히는 애죠. 네. 그래가지고 약간 이걸 확률 모델을 또 보자면 P의 이 밑에 그림을 넣은 이유가 이 확률 모델을 좀 편하게 보려고 한 건데 여기 컨디션이 걸리는 조건이 화살표가 방향이 가고 있으면 컨디션이 꼽힌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P의 Z는 혼자 있으니까 Z 그냥 쓴 거고 시그마 제곱은 뭐 두 개 걸려있지만 얘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쓴 거고
P의 베타는 시그마 제곱이랑 Z가 꽂혀 있으니까 두 개 컨디션을 준 거고, Y는 베타랑 시그마 제곱이 꽂혀 있으니까 두 개를 컨디션을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Y에는 Z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Z가 이미 베타를 통해서 Y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긴 Z가 안 들어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Z라는 벡터가 어떤 값을 갖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이 Z와 모델들을 원투원으로 대응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Z가 첫 번째랑 세 번째 값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다 하면은, 그래서 첫 번째랑 세 번째만 살아남고 두 개는 죽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델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반대로 첫 번째랑 두 번째만 1이고 뒤에 두 개가 0이면은 앞에 두 개가 살아남고 뒤에가 죽어서 이런 모델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Z가 곧 모델을 나타내는 변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아까 말했듯이 이 Z가 곧 모델이니까 데이터라는 게 주어졌을 때 어떤 Z가 나올 확률을 저희는 구해야 돼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베이즈 룰을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죠. 쪼개줄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프라이어고 얘가 라이클리후드가 되는 거죠. 여기서 각 모델의 프라이어는 뭐 저희가 부여하는 거니까 부여하면 되고, 이 데이터가 말할 라이클리후드는 이걸 계산해내는 게 결국 핵심이고, 이 뒤에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구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얘네 둘을 구하면은 각 모델에 대해서 사후분포를 구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이 사후분포까지 구해내면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냐? 우선 첫 번째로 파라미터의 개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예시를 좀 하나 가져왔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후분포를 직접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델이 좋은지에 대한 확률이 딱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확률을 보고서 제일 높은 모델을 저희가 그냥 픽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베이즈를 하면서 계속 문제였던 게 사실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저희가 파라미터의 개수가 지금 엄청 많지 않을 때는 이 사분포를 직접 구할 수 있지만, 사실 파라미터의 개수가 좀만 많아져도 이 밑에 부분의 계산이 엄청나게 복잡해지고 계산량이 늘어가기 때문에 1번이 가능은 하지만 쉽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2번에 제가 중요라고 써놨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계산하지 않고도 모델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두 모델의 베이지안 팩터를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걸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 다른 두 개의 모델의 사후분포의 확률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나눠줬죠. 그러면 여기 아까 구하기 힘들다고 했던 이 부분은 모델이 변동하는 거에 따라서 같이 변동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은 위에 모델과 밑에 모델의 부분이 약분이 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얘네만 가지고서 비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포스테리어 오드는 얘는 그냥 약분돼서 날라갔고, 프라이어의 오드와 베이지안 벡터로 비교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긴 하는데, 제가 여기서부터 아마 뒤쪽까지 갈 때 쭉 이 부분 라이클리후드에 대한 얘기만 하고 이 앞부분은 별로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어차피 저희가 좀 유닛하게, 그러니까 인포메이티브하지 않게 프라이어를 주면서 얘네가 결국 좀 날아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얘기가 뒤에서 또 다시 나올 겁니다. 그렇게만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P의 Z 프라이어는 저희가 이미 전부 알고 있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고, 이 라이클리후드를 구해야 하는데, 이 라이클리후드를 구할 때 만일 베타의 사전분포가 G 프라이어라면 라는 조건이 있으면 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G 프라이어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얘기를 하자면, 이건 제가 한 건 아니고 저번 세션을 발표해 주신 손지우 학교님 PPT에 있는 걸 그냥 가져온 건데, G가 커지면은 프라이어는 약해진다는 뭐 그런 거였고, 제가 각각 그래서 이렇게 됐었죠. 노말로.
그래가지고 G가 커지면은 얘네가 그냥 다 없어지니까 데이터의 평균과 분산만 남아가지고 G가 커지면은 프라이어가 의미가 없다. 뭐 그런 느낌이었죠. 이렇게만 좀 간단히 설명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클리후드 부분을 구하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라이클리후드는 저희가 여기 보면은 y가 시그마 제곱이랑 베타에 걸려 있잖아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다시 써줄 수가 있어요. 마지널라이즈 하기 전으로 되돌린다? 뭐 그런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 P의 베타 부분이 저희가 아까 여기를 G 프라이어로 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좀 더 내려가서 보면은 이제 이 식에서 저희가 이 베타에 대한 적분을 먼저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지금 얘는 베타에 걸려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랑 이제 순서를 바꿔서 얘를 적분 밖으로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은 좀 색을 바꿔서 가면은 이렇게만 보면은 여기서 이게 좀 지금 보니까 시기를 약간 잘못 썼네요. 어쨌든 얘가 그 확률 변수니까 베타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1이 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일단 1차적으로 정리가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그 다음으로 이 부분을 볼 건데 이 부분이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것도 손지우 학회원님께서 정리를 해서 발표해 주신 걸 제가 내용만 가져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고 SSR이 이렇게 되고 여기서 SSR이 표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프리퀀시스 뷰에서 볼 때 SSE랑 똑같은 거였죠. 그렇죠? 어쨌든 낮아야 좋은 거죠. 그리고 제가 위에서 설정한 거에 보면은 여기 Z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Z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Z가 기분되어 있다는 거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은 Z는 모델을 나타내는 거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변수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쭉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어떤 변수는 선택되고 어떤 변수는 선택이 안 되고 이거를 Z가 나타내는 거니까 설명 변수의 열이 몇 개 그냥 날아간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Z가 기분되어 있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아까 위에 있는 이 부분을 그냥 여기다가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위에다 넣어주면은 네, 여기다가 그냥 넣어주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쭉 정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 시그마 제곱은 인버스 카이 제곱을 따르는 그거였죠. 그래가지고 얘 누제로와 시그마 0의 제곱인 그래가지고 이걸 또 풀기 위해서 약간 여기다가 인버스 카이 제곱의 PDF를 다시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게 식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 시그마 제곱을 감마로 좀 치환해가지고 다시 식을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잠시만요. 네, 이 부분이 인버스 카이 제곱 디스트리뷰션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은 이것만 보면 안 보이지만 이 위쪽에서 보면은 사실 이게 시그마 제곱으로 인해서 인테그랄이 취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인테그랄을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시그마 제곱에 연관돼 있는 부분이랑 연관돼 있지 않은 부분들을 좀 구분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시그마 제곱이랑 여기선 감마죠. 감마랑 연관돼 있는 애들이 자 얘하고 얘죠.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나머지 애들하고를 좀 분리해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세모랑 네모로 분리해서 써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 감마랑 연결돼 있는 부분들이 또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서 나오게 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원래 여기는 이렇게 저희가 여기다만 인테그랄의 d 감마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 놓고 뒤로 넘어가면은 여기도 제가 똑같이 써놨는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 부분에서 저희가 옛날에 그 뭐지 컨주게이트 할 때 열심히 공부했던 매칭 테크닉이 사용되게 됩니다. 매칭 테크닉이 사용되게 되는데 이 부분을 그때도 제가 발제였어 가지고 저랑 유진님이 했었는데 유진님이 아마 설명하셨던 부분이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약간 어떤 fx 확률 변수를 봤을 때 fx가 이렇게 있고 밑에 노멀라이징 컨스턴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했을 때 제가 얘네 전체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약간 얘는 1이 되고 여기가 노멀라이징 컨스턴트만 남고 이게 뭐 fx에 dx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 짝맞추기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 그대로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여기다 인테그랄이 들어가고서 dr이 되는 게 이게 감마분포 여기가 이 감마분포의 이 fx 부분이에요. 얘네가 요렇게 그 파라미터를 가지는 감마분포의 fx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감마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걸 좀 따로 떼서 보도록 할게요. 얘를 감마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얘는 그러니까 감마에 대해서 적분한 거에다가 이게 감마의 노멀라이징 컨스턴트가 역수가 돼서 곱해진 형태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요렇게. 근데 그러면 이 부분은 확률 변수를 적분한 거니까 1이 되면서 사라지게 되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얘네만 또 남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얘네를 여기다가 다시 대입해 줄 겁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얘네를 다시 대입해 주게 되면은 이렇게 또 좀 복잡하게 정리가 돼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게 일단 라이클리후드를 구한 건데 여기서 봤을 때 이 P의 Z가 의미하는 게 파라미터의 수고 얘가 의미하는 게 모델 적합도였죠. 그래가지고 이게 인버스가 취해져 있으니까 이게 모델이 적을수록 확률이 올라가는 거고 얘가 분모에 있으니까 얘가 작을수록 또 확률이 올라가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결국 아까 저희가 프리퀀시스 뷰에서 AIC를 잠깐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모델 복잡도와 모델 정확도 간의 비교를 하는 거라고 했는데 결국 이 논리 자체는 베이즈의 모델 셀렉션에서 똑같아요. 여기 보면 파라미터의 수, 모델 복잡도하고 모델 적합도 간의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확률 구하는 거죠. 그런 큰 관점에서 보면은 두 방식이 그렇게 막 엄청 다른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잠깐 하고 싶었고 아까 말했다시피 근데 지금 보면은 저희가 해야 되는 제가 아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제시를 했잖아요. P의 Z 데이터라고. 근데 사실 지금 보면은 계속 라이클리후드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아까 베이즈 룰을 통해서 분류를 했을 때 P의 Z 곱하기 P의 라이클리후드 형태로 이렇게 분리를 해놨었는데 그냥 Z로 쓸게요. 이 부분이 어차피 저희가 프라이어를 좀 유니폼하게 줄 거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어요. 유니프라이어를 줄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희가 라이클리후드만 가지고 하는데 이 얘기를 원래 뒤에 가서 하려 했는데 좀 여기서 좀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결국 베이지안 아까 2번에서도 봤듯이 이 오드 부분은 날라가고 베이지안 팩터를 가지고 비교를 할 건데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프라이어를 유니폼하게 주고 버릴 거면은 애초에부터 그냥 라이클리후드만 가지고 하면 되지 프라이어를 왜 괜히 주냐. 이 모델이 원래 제 내용이 없었는데 경훈이 간사님께서 첨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잠깐 가져왔는데
결국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모수 공간에 확률을 부여를 해가지고 베이즈 룰을 쓰기 위해서다. 베이즈 룰을 써야 한다. 를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다 프라이어를 주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쪼개는 베이즈 룰 자체가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베이즈 룰을 사용하기 위해서 뭐 유니폼하게라도 일단 주고 나서 버릴 때 버리더라도 일단 유니폼하게라도 줘야 된다. 뭐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했고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유니폼하게 줘서 좀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오드 아까 저희가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비교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모델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들 뭔가 Z가 변동하면 모델이 변동하는 건데 얘가 변동할 때 이 식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얘네는 어차피 오드를 취하면 다 사라질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오드를 정리한 식에 보면은 오드를 정리한 식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추가로 말해두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책에 보면은 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아마 5기 같거든요. 아마 5기인 것 같습니다. 에라타를 봐도 그러니까 수정된 걸 봐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긴 했는데 이 부분이 제가 풀어보니까 5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왜 5기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 위의 식이랑 1번 식이랑 2번 식은 제가 책에 있는 식을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리가 되는 과정을 보면은 여기 있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1로 빼고 2분의 n 빼고 그리고 여기서 이거 빼고 그러면 2의 2분의 v0 빼고 밑에 보면은 얘네가 있죠. 이거를 이렇게 빼주면은 얘네 세 개가 이건 1이죠. 곱하기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렇게 약분되면서 없어져 가지고 1번에서 2번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건데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내가 모르는 폼이 있는 건지 같은 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5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나중에 책을 읽으실 때 이 부분 참고해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오드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드를 구하면 아까 저희가 필요 없어가지고 또 어차피 모델이 변할 때 변하지 않아서 없어진다는 부분들은 다 제거하고 이렇게 구하게 되는데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ZA가라는 모델이 선택이 되려면 이 오드의 값이 1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ZB보다 ZA가 나올 확률이 높은 거니까. 그러려면은 ZA의 파라미터 수가 작아야겠죠. 그래야지 이거 전체 값이 커질 테니까.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은 ZA의 모델 적합도가 높아야겠죠. 그래야 에러가 줄어들면서 얘 값이 줄어들고 얘 값이 커질 테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여기서도 베이지가 비교를 하는 논리도 모델 복잡도 그리고 정확도 이 두 가지를 고려해 주는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교재에 있는 예시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 이게 업테이크 데이터라고 4개의 변수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변수가 인터셉트 텀이고 첫 번째 변수가 절편항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움직이는 변수는 2개뿐인 거죠, 사실. 그리고 이게 교재에 있는 랩 코드를 학수부장님이 잡담방에 올리신 코드를 이걸 제가 그대로 가져온 건데 여기에 보면은 위에서 제가 열심히 했던 거를 그 저자님께서 파이썬으로 다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를 돌리게 되면은 이렇게 결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포스테리어하고 로그라이클루드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포스테리어 사후분포가 결국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어떤 모델이 나올지 확률인데 이런 식으로 확률로 다 나오니까 저희는 베이지 안에서 모델 셀렉션을 하면은 이걸 보고 그냥 얘를 골라주면 되는 거죠. 얘가 확률이 제일 높게 나왔으니까. 그런 논리인데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사후분포를 완전하게 구해내는 거는 파라미터가 많아지면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실제로 움직이는 파라미터가 2개밖에 없어서 그렇지 이게 만약에 10개만 돼도 여기 1024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밑으로 쭉 내려가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포스테리어를 구할 수 있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이용해서 오드를 비교하는 걸 통해서 모델 간의 비교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근데 여기서 좀 이 모델을 좀 간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논리를 가지고 간소화를 시킬 거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모델이 변할 때 변동하지 않는 부분은 어차피 오드를 구할 때 위아래에 부딪히면서 소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어차피 소거될 거라면 처음부터 소거될 부분을 좀 버리고 오면 시계 전개를 좀 더 쉽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색하자면 여기서 나오는데 결국 이 P의 ZY가 이렇게 베이지로 쪼개지는데 여기서 유니폼하게 P의 Z를 주면은 이건 결국 이거랑 이 Z가 그냥 의미가 없는 거죠. 오드를 비교할 때는 최소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한데 얘를 이렇게 얘도 좀 언인포메이티브하게 주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아까 구해냈던 식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서 변하지 않는 부분들을 다 일단 쳐내면 얘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는데 여기서 저희가 유닛하게 프라이어를 주게 되면은 옛날에 할 때 아마 기억나실 것 같은데 이 V0이 의미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저희가 프라이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샘플 크기였거든요. 근데 이 샘플 크기가 1이 됩니다. 유닛하게 저희가 프라이어를 주게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얘가 없어져요. 얘는 1이 되고. 그렇게 돼서 보면은 최종적으로는 좀 식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힘드실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까지 쭉 정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쵸. 사실 이렇게 정리가 되기 전에 이 과정에서 뭐 얘네가 의미가 없는데 이 두 개가 잠시만요. 그쵸. 어쨌든 이렇게 얘네를 다 의미 없는 애들을 쳐내면은 이렇게까지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모델이 변동할 때 변동하는 부분 남기고 나머지를 전부 없앤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굳이 아까 했던 것처럼 복잡한 거 가지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얘 가지고서 오드 비교하면 됩니다. 가지고 좀 써주면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요. 얘를 이용해 가지고 뒷부분에서 뭐 깁스 샘플링 같은데 사용하도록 할 겁니다. 저희는. 가지고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였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과제로 준비해 온 거는 제가 앞에서 이 라이클리후드를 구하는 과정을 되게 길게 수식으로 풀어서 썼는데 이 부분이 제가 설명을 하는 걸 그냥 들으실 때는 다들 다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냥 끄덕끄덕 하면서 들을 수 있겠지만 혼자서 막상 해보려 하면은 아마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저도 되게 애쓰면서 정리한 거거든요. 제가 정리해 온 걸 읽어가지고 좀 쉽게 읽는 것 같지만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직접 혼자서 한번 전개해 보시는 게 제가 가져온 숙제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공유 중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네. 네. 우선 이번에도 수식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부분을 발표를 해주셨는데 너무 이거 정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혹시 학술부장
간사님부터 혹시 첨언 있으실까요? 그거 한민이가 그거 고생했고 그거 뭐냐 그 뭐지? 화요일날 쓸 때보다 뭐 지금 오늘 한빈이 너가 약간 목소리 톤이 안정적이야. 그러니까 좀 더 좀 더 봐가지고 좀 자신감이 붙은 거야, 그지? 잘했어. 잘했고 통계학이 그러니까 이게 약간 통계학 모델 같은 거 보면은 이게 수식이 되게 많잖아요. 특히 베이지안 특히 수식이 되게 많잖아. 그래서 약간 수식만 보고 아씨 뭐야 하면서 그냥 겁먹어서 아니면은 그냥 의욕이 안 생겨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거기 수식이 다 그냥 해보면 되는 거거든, 그치? 한빈아 해보니까 되잖아. 네, 그러네요. 그리고 오늘 과제 발표한 유경님, 그쵸? 유경님 막 과제 하기 전까지는 막 이게 너무 힘들었는데 하니까 또 되잖아요, 그쵸? 딱 나오잖아, 그치? 네. 네. 근데 하니까 과제 해보니까 할만하죠. 네. 그러니까 하니 써보면 다 결과가 나오잖아. 이게 딱딱 때려 맞추고 그냥 G 크면 이러고 아니 말고 막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니까 핵심은 이게 그 수식이 막 어려워 보이지만 논문 읽을 때도 마찬가지. 논문 읽을 때도 막 수식이 너무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천천히 연습장에 한 장 한 장 써보면 되고 또 그거를 외울 필요도 없다,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수식을 한 번 쓰고 하고 그냥 직방 이게 되는구나 하고만 생각을 하고 나서 그냥 돌아서서 다 까먹어도 돼. 나도 이거 베이지안 선형 회기 엄청나게 많이 했어. 근데 할 때마다 새로워. 그러니까 증명을 다시 새로 할 때마다. 근데 이게 증명해가지고 프루프가 보이는 것만 딱 되면은 그 뒤로는 다 까먹어도 돼. 그치? 왜냐면 그 프루프를 하면서 이게 이래서 되는 거구나. 그 직관이 남는 거거든. 그 직관하고 그 느낌만 남으면은 바로 코딩 돌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막 수식에 너무 겁먹지 말고, 그치? 그리고 막 이렇게 프리퀀티스트 회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회계 분석은 이런 거 거기도 수식이 많긴 한데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에밀리 하고 하면 되는데 왜 베이지언 이렇게 막 복잡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막 베이지언이 막 수식 전개가 조금 많긴 한데 이게 다 베이지 줄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때 베이지 정리를 머릿속에 항상 유념하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걸 생각을 한번 하고 해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됩니다. 그래가지고 베이지안 회계 분석을 하는 거고 지금 한번이가 한 것까지가 어느 과정까지냐면은 모델 솔루션도 했구나. 그래서 저번 주까지 하는 게 하나의 그냥 모델이라는 거는 변수잖아, 그치? 변수가 몇 개 있는지, 그치? 하나에 대해서 베타의 프라이를 줬을 때 포스트레가 어떻게 나온다까지가 저번 주였고 이번 주에 새로운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얘기를 했잖아. 데이터의 라이크리후드라는 건 뭐야? 이게 이게 그 데이터가 우리가 그거잖아. 데이터의 라이크리후드하고 거기에 앉는 파라미터 있지. 그 파라미터에 내가 우리가 프라이를 줘가지고 두 개를 적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데이터가 원래 파라미터의 기본이죠. 기본한 라이클리후드인데 그 파라미터를 모두 적분해가지고 없애버려가지고 그냥 y 자체의 라이클리후드 이걸 우리가 모델 라이클리후드라고 했잖아. 그거를 이제 각각 모델에 대해서 다 구해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델 셀렉션이거든. 그러니까 그 AIC를 비교하는 거랑 맨날 똑같아요. AIC는 그냥 라이클리후드를 비교하는 건데 거기서는 뭐야? 베타가 들어가 있는 라이클리후드잖아. 그치? 거기에다가 이 베타의 변수의 개수, 베타의 모델의 복잡도까지 따로 넣어서 하는 거라면은 베이지안 모델 셀렉션은 이미 모델 라이클리후드 자체가 라이클리후드에다가 거기 베타에 대한 프라이어를 내가 평균이 0인 프라이어를 줬잖아. 그렇지? 그래서 같이 넣어가지고 이미 그냥 어찌 보면 이미 약간 컴플렉시티를 약간 이게 조금 더 억제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진 라이클리후드끼리 비교하는 거거든. 그래서 핵심은 똑같아. AIC끼리 비교하거나 아니 AIC로 비교하거나 모델 포스테리어 라이클리후드 모델 포스테리어 프로버티를 비교하냐 결국엔 이미는 똑같은데 AIC는 확률이 아니잖아. AIC는 그냥 매트릭이잖아. 근데 베이지안 모델 셀렉션에서 나오는 그거는 포스테리어 프로버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샘플링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델은. 핵심은 똑같은데 결국에는. 근데 이게 약간 거의 대부분이야. 그 모델의 핏이랑 모델의 복잡도를 두 개를 고려한 이유는
우리가 프리콘테스트 프레임에서는 바이어스랑 베리어스 트레이드오프가 있어서 그랬지. 그래가지고 프리콘테스트에서는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항상 한단 말이야. 근데 생각해보면 라스도 리치 다 보면은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넣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우리가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하는 MLE에 대한 극한 분포는 알지. 그건 알아. MLE의 극한 분포는 아닌데 거기에다가 라이클리후드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근본 없는 이상한 레귤러레이션 텀을 넣었을 때의 최대값. 그 새끼의 분포는 뭘까?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근본이 없잖아. 애초에 근본이 없는 걸 넣었으니까 막 이거를 분포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골때리는 게 뭐냐면 통계학에 내가 어떤 이 파라미터에 대한 어떤 에스티메이션을 딱 내렸으면은 그 에스티메이션이 데이터가 달라질 때 어떻게 레인지가 달라지냐 이런 컨피던스 인터벌 이런 스탠다드 에러를 구해야 되는데 그 스탠다드 에러를 구하려면 우리가 극한 분포, MN의 극한 분포는 할 수 있는데 레귤레이션 텀이 들어가 버리면은 그걸 모르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항상 이런 레귤레이션 되게 많이 하는 내가 스탠포드 대학교 그쪽 애들이 좀 많이 하는데 약간 나도 들었는데 약간 박사관 형이 얘기해 주는데 막 프리퀀스 애들이 막 존나 레귤레이션 존나게 해가지고 막 무슨 해 그러면은 뒤에서 듣고 있는 베이지 하는들이 그러면 그 스탠다드 에러가 뭐예요? 하면서 막 이렇게 존나 이죽거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그치? 근데 그러니까 그런 언서튼티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라이어를 부여해가지고 베이지 룰을 쓰는 게 바로 베이지언 배드리는 거고 재밌지 않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통계학에 관통하는 약간 조금 디베이트가 되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결국 그냥 통계학에서 논문 쓸 때 그냥 이렇게 하면 잘 되는데요 하고 하면은 그게 안 되거든. 거기에다가 이제 이게 그럼 여기에 관련된 게 이게 왜 잘 되는 건지 그럼 이 답이 있으면 여기에 결부되는 뭐 에러 바운드나 컨피던스 인터벌 혹은 그냥 프로버티 인터벌이 뭔지 이것까지 다 솔루션 다 이게 포함해서 얘기를 해줘야 될 거지. 그러니까 프레딕션을 할 때 논문 보면은 선 하나만 딸랑 긋고 끝 이러면 절대 안 돼. 이 약간 95 선이 있으면은 주변에 이거 거의 해줘야 돼. 그거를 프레딕션 인터벌 같은 거를 만들어줘야 돼. 그거를 하는 게 통계학이 약간 조금 정체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논문이 제일 잘 나오는 거지. 하여튼 너무 말이 길어졌는데 한빈이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정규 형 발표 한번 들어보나 한번 하고 수연이 코멘트도 한번 들어보자. 사실 코멘트를 생각했었는데 경원 오빠가 생각보다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까먹었어요. 경원 오빠가 정리한 걸 한 번 더 짧게 정리하자면 일단 한빈 오빠 화요일에 했던 것보다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너무 설명을 더 이해하기 쉽게 잘 해주신 것 같고 너무 PPT 만들고 설명 생각하느라 고생하셨고 결론적으로 경원 오빠가 계속 말을 했듯이 베이즈라는 큰 틀이랑 걔네가 어떤 관점에서 뭔가를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러는 건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PPT에도 나와 있지만 어디였지? 각각의 모델을 확률을 갖고 있는 확률 변수로 보고 모델의 데이터에 대해서 라이클리후드를 비교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프리퀀티스트 관점에서 배웠던 회귀 분석의 모델에 대해서 말하는 거랑 좀 다르죠.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입실론에 대해서만 이렇게 분포를 가정하고 그래서 에러를 구하고 레지듀얼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 설명하고 그런 걸 보면은 그런 거랑 다른 관점에서 뭔가 모델이 얼마나 잘 핏되는지를 이렇게 결국 같은 말을 다른 관점에서 했잖아요. 그런 거를 큰 틀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한창 수식이 계속 나오면서 베이지안 어프로치라는 소제목이 붙어있는 그 슬라이드들도 결국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계속 Y의 사후 분포를 계속 컨디셔널 조건부 확률이랑 적분을 통해서 구하고 있는 거라서 그냥 그렇게 큰 흐름 안에서 이해하고 과제로 이렇게 손으로 직접 한번 해보시면은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비교를 해서 어떻게 모델이랑 피처를 셀렉션을 할 건지 Z에 대한 분포가 곧 모델에 대한 분포라고 했잖아요. Z 하나하나가 모델을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정규 오빠는 Z의 분포를 뭐 어떻게 구하고 뭐 프로그래밍으로 어떤 식으로 볼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첨언으로 한 번 더 또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 정규형 수업 발표 듣기 전에 10분만 쉬고 8시 3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찐 마지막입니다. 네, 다들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시느라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마지막인 만큼 좀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 근데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좀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이제 한빈님께서 되게 어려운 수식이나 이런 거 좀 많이 해주셨는데, 약간 지금 이제 저희가 하게 될 내용은 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베이지안 모델 에버리징이라는 어떤 모델 셀렉션, 베이지안 관점에서의 모델 셀렉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번 발표를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왜 우리가 이걸 하냐, 왜 베이지안 모델 에버리징을 하냐, 기존의 방식과 좀 비교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것의 장점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코드로 실제로 이게 어떻게 임플리멘테이션이 되는지를 또 볼 거고, 사실 이게 두 가지 뭐 방식이 있다고 해요. 오컴의 방식이랑 그다음에 이제 MCMC가 있는데 저희는 MCMC를 하는 방법만 다루겠습니다. MCMC 중에서도 깁스 샘플러를 활용한 것만 오늘 다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델 셀렉션 시나리오인데 이제 기존의 방식은 뭐 아까 한빈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뭐 그런 거 하는 거죠. AIC나 뭐 BIC나 R스퀘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크라이테리언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아 이게 좋나 저게 좋나 이렇게 비교를 해 나가면서 모델을 하나 괜찮은 거 하나 그냥 뽑고 이제 하나 뽑고 나면은 이제 그걸 뭐 바꿀 수 없죠. 이제 그걸 가지고 그 모델 통해서 이제 피팅된 뭐 파라미터를 보면서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기존의 방식인데 베이지안 모델 에버리징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베이지안 에버리징은 이제 가능한 많은 모델들을 가능한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델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모델을 동시에 고려를 해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 모델을 이제 확률적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그 가중치를 부여를 해서 이제 평균을 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이지안의 어떤 핵심 철학 중에 하나가 그 마지널라이제이션이잖아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모델에 대한 걸 이제 다 구한 다음에 당연히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컨디션이 있겠죠. 확률적으로 이렇게 구한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전부 다 더해서 하는 방식인 마지널라이제이션이 이제 바로 베이지안의 어떤 철학 중에 하나인데, 네, 그걸 이제 모델 셀렉션에서도 도입을 하는 게 바로 베이지안 모델 에버리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방식은 모델 자체의 어떤 불확실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반면에 베이지안 모델 에버리징을 사용을 하면은 불확실성을 동시에 고려를 할 수 있다라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 뭐 요즘은 이렇게 직접 만나서 하진 않지만 그래도 예시를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스터디에 가야 되는데 갑자기 뭐 버스가 와야 되는데 버스가 안 오고 있어. 그러면은 이제 카톡방에다가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나 늦을 거다 뭐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방식 같은 경우는 뭐 버스를 탈지 지하철을 탈지 하나를 정한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얼마나 늦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그때 딱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베이지안 모델 에버리징 같은 경우는 이 하나만 생각을 해서 얼마나 늦을지를 고려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뭐
버스를 타다가 중간에 뭐 바꿀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얼마나 늦을지를 계산을 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평행 우주를 고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방식과의 차이점을 보시면은 기존의 방식은 뭐 그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뒤로는 이제 바꿀 수가 없어요. 이제 뭐 하나를 설정을 하고 나면은 난 얼마나 늦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실제로 뭐 버스를 예를 들어 선택을 했다면은 근데 사실은 뭐 버스 뭐 안내 방송이 갑자기 뭐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상황이나 이런 게 또 변동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기존의 방식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뭐 업데이트나 그런 거 할 수가 없는데 베이지안 모델 에버리징은 이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업데이트도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모든 모델에 대해서 다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늦는 시간에 이렇게 분포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뭐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이렇게 있고 이 확률 자체도 또 고려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의 이제 가중치를 뭐 얼마씩 곱해서 모델 1의 확률이랑 모델 2의 확률이랑 뭐 이렇게 곱해가지고 다 더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방식은 그 모델 자체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 평행우주의 불확실성이 당연히 있을 텐데 그런 걸 고려하지 않는 반면에 베이지안 모델 에버리징은 그것도 같이 고려를 한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베이지안 모델 에버리징은 되게 보수적으로 뭔가 이렇게 판단하는 방식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실수나 이런 걸 할 확률이 더 적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정보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게 기존의 방식이고 왜냐면 이미 한번 선택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다른 모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정보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이제 그 정보 하에서는 기각한 다른 모델로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모델을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베이지안 모델 에버리징은 정보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장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기존의 방식은 좀 뭔가 오버 컨피던스 이슈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 당당하게 내 모델이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면에 이제 베이지안 모델 에버리징은 그렇지 않죠. 네, 그리고 또 되게 우리 직관과는 다르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하나의 완벽한 모델이 있어서 걔가 뭔가 당연히 설명력이 더 좋을 거고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을 할 거다. 그런 어떤 이상적인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베이지안 모델 에버리징이 성능이 더 좋게 나온다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어떤 특정한 로스 펑션 하에서 성능이 더 잘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또 강승호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모든 모델은 사실 틀렸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우리는 가장 유용한 거 하나만 쓸 뿐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여기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델은 완벽한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모델은 틀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델을 통해서 그냥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모델을 사용하는 것일 뿐이지 뭐 완벽한 모델은 세상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베이지안 모델 에버리징 같은 경우는 리젝트를 하지 않고요. 모든 모델을 동시에 고려를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기존 방식 같은 경우는 뭔가 알파가 얼마라고 이제 잡아놓고 그 유의 수준 하에서 모델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뭐 그런 걸 비교해서 뭐 H0를 택할지 H1을 택할지를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이거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게, 우리는 이 기무가설의 확률, 이 기무가설의 뭐 불확실성이나 이런 걸 그냥 고려하지 않고 그냥 모델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이게 낫냐 저게 낫냐 그거를 그냥 할 뿐인 거죠. 근데 이제 베이지안 모델 에버리징은 그런 어떤 이 가설 설정에 대한 불확실성도 우리가 고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이점이 여기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면 포스테리어 에스티메이션이 바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 미스 스페시피케이션에서도 훨씬 더 로버스트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이 프레임워크가 뭐냐면 그 형의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는 이제 T가 이 델타였죠. quantity of interest. 그래서 이게 얼마나 늦을지 였죠. 아까는 이거였는데 그거 말고도 뭐 미래에 뭐 들어올 어떤 값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 때 뭐 돈을 얼마나 벌 거냐, 뭐 얼마나 손해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할 때 근데 이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모델에 대한 불확실성을 구하고 그다음에 그걸 전부 다 이제 에버리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모델에 대한 포스테리어 프로버빌리티, 네, 아까 이제 간사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포스테리어 모델에 대한 포스테리어 프로버빌리티를 구해야 되는데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델에 대한 또 프라이어를 설정을 해주게 돼요. 모델에 대한 프라이어를 설정을 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편의상 저희는 그 유니폼 프라이어를 썼는데 실제로는 뭐 훨씬 더 다양한 프라이어를 사용을 하겠죠. 프라이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이 주어졌을 때 데이터가 관찰될 확률이니까 이 라이클리우드죠. 이제 라이클리우드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세타에 대해서 인테그레이트 아웃하는 거죠. 그래서 세타를 이렇게 모델이 주어졌을 때 관찰될 이 프라이어에다가 이제 얘를 집어 넣어줘서 인테그레이트 아웃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델에 대한 라이클리우드를 구하게 되고, 걔를 여기다가 이제 곱해가지고 모델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설명드린 이제 MCMC 방법 중에 하나인 이제 깁스 샘플링을 통해서 베이지안 모델 에버리징을 하는 방법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한빈님 발표에서도 잠깐 나오긴 했는데 이 Z1, 뭐 Z2 여러 개가 있었죠. 그래서 이 Z들을 샘플링을 하자는 게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깁스 샘플링을 써서 이 모델들을 샘플링을 할 거다라고 해서 뭐 Z1을 샘플링하면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Z2를 샘플링하면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얘네들을 전부 다 해가지고 다 더하면은 걔가 베이지안 모델 에버리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Z1 같은 경우는 이제 0 아니면 1의 값을 가져야 되니까 1, 0, 0 뭐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아까 첫 번째 리그레서를 선택한다. 그리고 뭐 그 다음 리그레서는 선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베타 1은 사용하고 베타 2는 사용하지 않고 베타 3는 사용하지 않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피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모델을 이렇게 샘플링을 하는 건데 일단 더 진행하기 앞서서 이렇게 노테이션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J가 뭐냐면 그 우리가 이제 P계의 프레딕터 또는 뭐 리그레서가 있잖아요. P계의 리그레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랜덤하게 뭐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래서 뭐 3, 뭐 7, 뭐 17,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섞은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하나를 뽑는 거죠. J는 여기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J가 3이라고 했을 때 이제 Z3 기분 Z-3 IX 이게 나오는데, 이제 이 -3의 의미가 뭐냐면 그 세 번째 인덱스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이용해서 프리딕트를 집어넣은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Z가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뭐 1, 1, 0 뭐 이렇게 쭉쭉 있으면은 이제 Z-3은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이제 사용을 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디셔널하게 그냥 모든 그 Z에 대해서 모든 인덱스에 대해서 이렇게 컨디셔널하게 하나를 빼고 나머지들 전부 다 이용해서 이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를 구하는 게 이제 Z를 여기서 뽑는 확률이고요. 그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먼저 Z를 뽑고 그다음에 그 뽑은 Z를 이용해서 시그마 제곱을 뽑고 그다음에 뽑은 시그마 제곱을 이용해서 또 베타를 뽑고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그 베타들을 전부 다 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타들이 쭉쭉 있을 텐데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해가지고 나누면은 그게 바로 베이지안 모델 에버리징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 실제 데이터셋이 이 당뇨병 환자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이 병세가 얼마나 악화가 됐는지, 뭐 얼마나 좋아졌는지가 반응 변수이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그런 걸 설명하기 위한 이제 리그레서들이 이렇게 있는데 리그레서들이 X죠. 그래서 이제 X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성별이 될 수도 있고, 뭐 글루코스 레벨이 될 수도 있고, 뭐 BMI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제 지금 여기서는 그 10개의 이제 메인 이펙트가 있고 상호작용 효과가 이제 45개가 있고 뭐 이렇게 있어서 전부 다 하면은 64개가 있어요. 그래서 2에 64개가 있는 거예요. 프리딕터가. 그러면 엄청 많죠. 그러니까 가능한 모델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중에서는 사실 쓸모 없는 게 엄청 많겠죠. 이게 몇 개 남은 그 10의 19승이라고 해요. 엄청나게 큰 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전부 다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확인을 해보는 게 아니라 이제 샘플링을 통해서 이 중에 몇 개만 뽑고 유의한 그러니까 쓸모 있는 몇 개만 이제 뽑아서 에버리징을 하자라는 게 우리가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표준화시키고 이렇게 스플릿하고 리그레션을 해서 이렇게 RMSE 같은 걸 비교해서 실제로 뭐 잘 됐는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떻게 뽑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Z를 먼저 뽑는 거죠. Z를 어떻게 뽑냐?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샘플링된 그 인덱스를 제외하고 나머지들 리그레서를 활용을 해서 컨디셔널하게 요 확률을 가지고 뽑는데 그 확률은 아까 첫 번째 세션에서 나왔듯이 이제 베이지 팩터를 활용을 할 거예요. 네, 여기서는 이제 그냥 1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을 생각을 안 할 거고 이제 이 확률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즈를 사용을 하면은 되게 편하게 이런 걸 이제 구할 수 있어요. 얘 확률이 그러니까 오즈를 활용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ZJ를 이 확률로 뽑는다 해가지고 이제 베르누이 분포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즈가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오즈가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게 발생할 확률과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건 있는데 얘를 이제 오즈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관심 대상인 A를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ZJ를 뽑을 이 컨디셔널 확률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르누이로 이렇게 모델을 계속해서 뽑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Z를 뽑은 다음에 그 뽑은 Z를 가지고 시그마 제곱을 뽑고 이걸로 또 이제 베타를 뽑을 건데 시그마 제곱은 이제 우리가 프리시전을 감마 분포를 따른다고 아까 앞 세션에서 유도 과정을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제 그 컨주게시를 이용해서 얘를 이제 유도를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온 노테이션이 SSR GZ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뽑힌 리그레서 모델을 가지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변수로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XZ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유도 과정이 조금 복잡하기도 해서 여기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시그마 제곱을 뽑았으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베타를 뽑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리그레션 하는 세팅이다 보니까 이렇게 얘네가 주어졌을 때 베타의 기대값과 분산을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거죠. 걔를 이제 멀티베리에이트 노멀로 모델링을 한 거고, 이것도 아까 한빈님 세션에서 이렇게 유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그거를 좀 잘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하자면 Z를 먼저 뽑고, 그 다음에 그 뽑은 Z를 넣어가지고 시그마 제곱 뽑고, 시그마 제곱 뽑아가지고 베타 뽑고, 베타 뽑아서 걔네 이제 다 더해가지고 평균 내면은 BMA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를 통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코드인데 제가 GitHub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아직 파이썬 버전은 제가 좀 시간이 부족해서 올리지 못했는데, 아마 주말 중으로 파이썬 버전도 제가 추가적으로 올릴 거고, R로 돼 있는 거는 이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나중에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전체 루프가 이제 MCMC 루프인데, 얘가 이제 10,000번의 샘플을 우리가 뽑을 거예요. 10,000개의 MCMC 샘플을 뽑을 거고, 그 안에서 이제 루프가 하나 더 있어요. 얘가 이제 바로 깁스 샘플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도 봤지만 인덱스를 이렇게 막 섞은 다음에 J를 이렇게 뽑았었죠. 이렇게 뽑은 J를 가지고 이렇게 뭐 깁스 샘플링 하는 부분이고, 이제 그게 지금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걸 이제 또 따로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 이 깁스 샘플링을 하는 부분을 먼저 보자면, 라인 바이 라인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1, 2, 3, 4, 5 여기서 6, 7, 8, 9, 10 이렇게 보자면은, 네, 먼저 이제 이게 스텝 1이에요. 그러니까 요 루프거든요. 요 루프가 지금 스텝 1인데, 일단 첫 번째는 먼저, 그러니까 Z 이니셜 밸류가 뭐냐면 Z 이니셜 밸류가 다 1이에요. 전부 다 1에서 출발을 해요. Z0 같은 경우는 1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제 Z1을 이제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Z1을 뽑는데, Z0에서 이제 출발해서 뭐 그 중에 하나를 인덱스를 선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J가 뭐 5가 걸렸다고 하면은, 이제 5번째에 있는 녀석이 예를 들어서 0이었으면 1로 바꿔주고, 1이었으면 0으로 바꿔주는 게 이제 첫 번째 코드예요. 그래서 우리는 Z0이 지금 뭐 전부 다 1이었으니까 Z1 같은 경우에는 뭐 5번째 있는 애가 여기서 이제 5번째 있는 애가 0으로 바뀌겠죠. 왜냐하면 처음에 1이었으니까. 그래서 0으로 바뀔 거고, 제 두 번째 라인이 뭐냐면 요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P, Y 기분 Z 마이너스 J X 이 녀석을 이제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로그를 써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로그를 써가지고 마이너스 로그를 써가지고 이걸 구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1인 녀석만, 아까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XZ가 뭐였어요? XZ는 이제 X에다 뭘 곱해가지고 0인 녀석들 버리고 1인 녀석들만 살리는 거였죠. 이제 그게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는 게 2번이고, 이제 인풋이 이제 요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돼 있죠. 요 함수에 이제 들어가게 돼서 계산이 돼서 뭐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함수 부분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3번이 이제 오즈 레이시오를 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전 값과 새로 뽑힌 값을 비교를 해서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로그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로그를 하냐면, 이것도 이제 좀 테크닉 같은 건데, 만약에 로그를 안 취하면 지금 확률이 너무 작기 때문에 얘가 이제 0으로 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계산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는 이렇게 작은 수를 막 여러 번 곱하면 되게 취약하다는 점이 있어서 보통은 로그를 많이 취합니다. 그러니까 라이클리후드도 이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로그를 항상 취해서 우리가 계산의 어떤 계산을 정확하게 해내기 위해서 로그를 취하는 거고요. 그래서 3번이 이제 레이시오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로그 새로 뽑힌 값과 그다음에 이제 이전에 뽑힌 값을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레이시오를 구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을 곱하고 뭐
얘가 0, 뭐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위에 우리가 관심 대상인 거는 이제 ZJ가 1일 때인 그러니까 모델 선택했을 때 뭐 그런 걸 지금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분모에 있는 녀석이 0이었으면은 걔를 이제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게 분자 분모를 이렇게 바꿔주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마이너스 1에 뭐 무슨 승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4번이 이제 ZJ를 그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베르누이 OJ 1 플러스 OJ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뽑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5번이 이제 뭐 얘를 이제 선택할 거냐 말 거냐 해서 저장을 해서 얘를 새로운 값을 이제 다시 과거의 값으로 사용을 해서 그 다음 루프에 활용을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6에서 10번이 그 요 확률 로그 p y 기분 얘를 이제 계산하는 게 6에서 10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좀 살펴보시면은 그 인풋으로 들어가는 이제 S2 제곱이 나오는데 얘가 뭐냐면 얘는 그냥 OLS에서 나오는 값이에요. OLS의 시그마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XZ가 들어갔을 때 이 시그마 값이니까 얘가 그러니까 Y 마이너스 XZ 베타 나누기 이제 N-P 마이너스 1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이 들어갔으니까 인터셉트 얘가 지금 인터셉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그겁니다. 그냥 아까 봤던 그 수식이에요. 그 얘 구하는 거 아까 수식에 나와 있었죠. 이제 그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Z를 뽑는 게 이 스텝 1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스텝 2는 이제 Z를 뽑았으니까 이제 시그마 제곱 뽑고 Z를 뽑았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시그마 제곱 뽑고 시그마 제곱을 이용해서 다시 이제 베타를 뽑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처음에 이제 Z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베타 중에서도 이렇게 선택된 녀석이 인풋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선택된 녀석이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랑 이제 똑같이 그 G프라이어를 구하는 건데 아까랑 좀 비슷하고요. 이제 여기 수식이 이렇게 그 아까 그 컨주게시를 이용해서 우리가 유도한 이 감마 분포가 있었죠.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OLS 에스티메이트로 이 시그마 제곱이 그러니까 OLS 에스티메이트 그게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서 계산을 거쳐서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S2가 지금 그 얘를 이제 역수로 취한 거죠. 네. 그래서 얘가 이제 시그마 제곱이고, 그다음에 이제 시그마 제곱이 이제 여기 또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S2가 이제 여기 이렇게 활용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게 그 지금 이 베타가 그러니까 멀티베리엇 노멀 이걸 따랐는데 지금 얘가 포지티브 데피니션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숄레스키 분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숄레스키 분해해서 하는 값을 이렇게 지금 하나 활용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용된 테크닉이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이제 B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베타 뭐 S가 멀티베리엇 노멀 A, B라고 했을 때 얘가 사실 분포적으로 뭐랑 같냐면 그 베타 지금 베타 그냥 제로라고 제가 해볼게요. 베타 제로가 뭐냐면 설명을 드릴 텐데 베타 제로가 이제 그거죠. 그냥 노멀 분포죠. 0하고 시그마 제곱 I인 노멀 분포죠. 이제 그 부분이 여기 나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고 그게 이제 요 2가 지금 여기서 정의된 거고, 그래서 이렇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베타 S를 뽑는 거고, 걔를 이제 리턴을 해줘서 지금 여기 저장을 해서 쭉쭉쭉쭉 얘네들 쌓아 나가는 겁니다. 네, 이제 코드 설명은 끝났고 이제 깁스 샘플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뭐 당연하겠지만 이 ZS들을 많이 모으면은 이게 결국 모델의 포스테리어 프로버빌리티, 그러니까 이게 타겟이죠. 타겟으로 갈 거라는 그 보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보장이 있어야 되고, 이제 보장이 있으니까 이걸 사용을 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 파라미터에 대한 이제 사분포도 우리가 얘네들을 쭉 다 모으면은 결국 걔네가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이 되는 거고,
걔네들이 이제 다 평균을 그 중에서 이제 베타를 평균을 내면은 우리 관심 대상인 이 베이지안 모델 에버리징의 추정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만약에 P가 많아지면은 그러니까 너무 P가 많아지면 사실 어프록시메이션이 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실 의미 없는 회귀 개수가 막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굳이 그런 애들을 방문하지 않아도 괜찮겠죠. 그래서 의미 없는 회귀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approximate Bayesian 인퍼런스를 하는 게 충분히 reasonable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과인데 아까 서두에서 그 어드밴티지 할 때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RMSE가 베이지안 모델 에버리징을 한 게 더 낫다라고 그냥 OLS보다도 낫고 이 셀렉션을 한 것보다 낫다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되게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점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Y를 그냥 랜덤하게 퍼뮤테이션을 했어요. X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러면 X랑 Y의 관계가 사실은 없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Y는 랜덤하게 섞였기 때문에 X랑 1대1로 우리가 뽑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얘네가 막 섞였으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Y 틸다랑 X랑 아무런 관계가 없어야 정상인데 그 말인즉슨 모든 리그레서가 0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 백월드 셀렉션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18개의 변수가 지금 여기서 T 통계량이 지금 꽤 이게 크게 나와서 이렇게 유의하다고 나왔고요. 말도 안 되는 결과죠. 그래서 이렇게 왜 이렇게 나오나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이제 뭐 푸단이 0이 아니까 시그마 제곱이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그 Y랑 X랑의 어떤 관계가 있긴 하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베이지안 모델 에버리징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막 퍼뮤테이션을 한 다음에 피팅을 해봤더니 이 모델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러니까 고려가 됐기 때문에 이제 모든 Z에 대해서 지금 0.5보다 그 모델 작아요. 그 말인즉슨 모델의 이제 불확실성이 여기서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이지안 모델 에버리징을 하면 그렇게 이제 모델을 잘못 선택을 하거나 뭐 하는 어떤 일이 이제 없다는 거죠. 그런 실수를 범할 확률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제가 느끼기에는 결국 이제 우리는 이런 어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미래의 어떤 불확실성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진로를 선택을 한다고 할 때도 우리는 이제 한 명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가중치를 고려를 해서 종합을 해서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베이지안 사고방식이 이게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어떤 사고방식과 되게 많이 흡사하다라는 걸 저는 베이지안을 공부를 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니까 숙제는 따로 없고 그냥 이 코드 좀 돌려보시면서 그냥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딱 베이지에 대한 견해까지 딱 마무리로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명 깊게 들었네요. 혹시 경훈이 형 첨언할 내용 있으신가요? 내가 뭐 좀 지금 지금 내가 이거 관련해서 그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여줄게. 그거를 지금 원격 데스크탑 연결하고 있어가지고 혹시 수연이가 먼저 얘기해 줄 수 있나? 네네네. 저는 따로 첨언할 거는 없어요. 이따가 뭐 할 게 있으면 파이널 프로젝트 얘기할 때 그냥 묶어서 말하면 될 것 같아서. 그러면 경훈이 형 세팅하는 동안 파이널 얘기나 뭐 잠깐 좀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오빠 오래 걸려. 아니면은 제 뭐, 얘기 좀 해봐도 될까요? 그러면? 좋아요.
네, 이제 저희 학기가 마무리가 되고 저희 회장단도 이제 좀 거의 끝나가거든요. 원래는 이제 저번 학기에는 방학 때 모집을 하고 이번에는 저희가 학기 중에 모집을 했었는데 이제 원래 방학 때 시작을 하면 좀 길게 느껴지는데 요번에는 이제 학기 중에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 회장단이 조금 짧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이 아니시면은. 근데 어쨌든 저희는 이번 학기가 끝나 마지막이고 새로운 분들을 모집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좀 회장이 뽑힌 다음에 회장이 알아서 뭐 괜찮은 뭐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 뭐 물어보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미리 조금 다 직책마다 어떤 분들이 있는지 약간 이런 거랑 이런 거를 미리미리 해놓은 다음에 리크루팅을 미리미리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저희가 이제 딱 회장단이 됐는데 리크루팅을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적더라고요. 저희는 문제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이게 일찍 하는 게 좋은 게 방학 때도 신입들이랑 같이 활동할 수 있고 또 학회를 지원할 때 뭔가 ESC가 좋다 막 이렇게 하는 분들보다는 그냥 데이터 관심, 통계 쪽 관심 있는데 세 개가 있네, 세 개 다 써봐야지 약간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일찍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다음 회장단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생각을 해봤다. 자기가 어떤 거 하면 좋겠다. 이런 거 좀 생각 좀 해보시고 뭐 의사가 있으시면 저나 아니면 회장단 아무한테 말씀을 주시면 정말 좋고요. 그쵸, 미리미리. 그리고 제가 또 아니면 저나 다른 회장단이나 뭐 이렇게 해서 혹시 의사가 있냐 뭐 이렇게 여쭤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좀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 좀 괜찮겠다 싶으시면 흔쾌히 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뭐 이번 주 다음 주 중으로 다 결정하고 이렇게 해서 회장단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해야 되니까 네, 그런 거 미리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경윤이 형 준비 됐나요? 네, 한번 공유할게요. 네. 이게 지금 우리 내 자취방에 있는 컴퓨터인데, 자, 이거 지금 그죠? 원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이걸 그림을 보여줄게. 여러분이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이게 뭐냐면은, 요게 다 이게 변수들이 한 60개 정도 있어요. 60 정도 있고, 우리가 Z라는 거를 샘플링 하잖아, 그치? Z라는 게 0, 1, 0, 1이잖아. 그러면 내가 이거를 2000번 돌리면은, 이게 0하고 1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 비율, 평균 내면 되잖아. 그쵸? 이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다 나와 있고, 각각의 모델마다 베타들이 있잖아요. 그치? 근데 그럼 뭐야? 각각의 Z마다 베타들이 있으면은 모든 제타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Z에 대해서 그 베타들을 우리가 평균을 내리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베타의 포스테리어 분포에서 원래 베타 기분 Z인데 그 Z라는 걸 우리가 인테그레이션 해가지고 진짜 마지널한 베타의 포스트를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게 이 플랫이거든. 이렇게 되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이거는 여러분이 할 때도 리니어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나오는데 결국 이건 뭐냐면 지금 이게 변수가 60개라는 건데 60개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 변수는 세 개인데 거기에서 이게 각각이 이제 이 스플라인이 그린 거야. 그 스플라인 그릴 때 베이시스 함수를 20 잡아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쭉 이렇게 막 잘 분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잘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것 때문에 좀 빡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은 사실 이런 거거든. 결국 우리 여기서는 내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약간 G 프라이어가 아니야. G가 아니라 또 다른 건데 하여튼 이런 식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러분이 나중에 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막 불러와요. 그래서 데이터를 생성한 다음에 그 오늘 정규 형이 얘기하는 코드가 사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규 형이 얘기한 코드를 실제로 쳐보면은 이렇게 좀 짤 수 있어요. 이렇게. 결국에는 핵심은 똑같거든. 이렇게 쭉 이렇게 짜가지고 막 대충 한 다음에 똑같이 이 부분에서 for 구분해가지고 여기에서 다 픽셀 해가지고 모델 셀렉션하고 막 하는 거야, 그치? 얘를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런 코드로 이제 C를 불러온 다음에 돌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면은 이게 지금
돌리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함수를 불러와서 돌리면은 이게 지금 결과가 나올 겁니다. 나올 건데 너무 잠깐만.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한 얼마 정도 걸리냐면 꽤 오래 걸려. 여기 조금 이런 식으로 봐봐. MCMC가 아예 이게 이테이션이 될 때마다 쭉 나오는 건데 그 너무 많이 했나?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내가 약간 좀 기다려봅시다. 좀 기다려보면은 이게 지금 데이터가 지금 만약에 그거 내가 지금 6,000개 써서 그렇구나. 바보였구나. 6,000개 하지 말고 좀 간단히 해봅시다. 6,000개 말고 한 1,000개 정도로 하면은 좀 빨리 되거든? 1,000개 정도로 하고 가지고 이렇게 해보면은 좀 빨리빨리 나와. 이런 식으로. 지금 데이터가 1,000개야, 1,000개. 근데 우리 약간 여러분 학교 이런 식으로 쭉 나오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MCMC를 한 번 할 시간이 얼마 걸렸나, 그치? 그 다음에 이거를 뭐 각각 스텝마다 이제 시간이 얼마 걸렸냐를 보는 건데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모델이 사실상 이렇게 분수는 60개지만은 사실상 이게 들어가는 애들은 별로 없잖아. 그러면 우리가 매번 샘플링 할 때 Z가 0인 애들이 되게 많으면은 그만큼 그러니까 분수는 60개지만 베이지안 베리어블 셀렉션에서 실제로 매 스텝마다 쓰는 애들은 한 24개 정도밖에 없단 말이야. 그게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그러면 지금 나오죠. 스텝을 하는 거야. 이게 한 이터레이션마다 지금 1.5초가 걸리고 봐봐. 매번 할 때마다 이게 보면은 이거 조금 다르긴 한데 매번 할 때마다 우리도 MLE를 구하잖아, 그렇지? MLE를 구해가지고 막 그거 하는 건데 거기 G프라이어서도 MLE 구할 때마다 X라는 데이터 매트리스에 인버전이 들어간단 말이지. 근데 그렇게 할 때 만약에 여기 이게 매트리스가 크면 오래 걸리는 건데 지금 보면은 변수는 60도인데 쓰이는 거는 막 22.5개, 22개 이 정도밖에 안 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베이지언 모델 에버리징이 막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막 그렇게 막 엄청 오래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오래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막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이걸 왜 보여주냐면은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거를 하게 되면은 지금은 여기 끕시다. 프로젝트 만약에 이걸 쓰게 된다면 수현이가 얘기를 할 건데 한번 예시만 잠깐 보여줄게. 예시만 잠깐 보여주면은 여기 보면은 프렌드 프로젝트가 우리가 저번에 보셨던 것 같은데 페이지 스터디 할 때 여기 있다. 여기 할 때 여기 있다. 이런 걸 하게 될 텐데 이거는 이거 강경은 자 보면은 결과가 대충 이렇게 크라임 데이터 가지고 한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여러분들 이런 거 아마 볼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제 포함이 됐고 그래가지고 뭐 에스티메이트를 걸고 예를 들어서 막 포함된 게 뭐 0.5보다 크면은 한번 포함시켜보자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올 텐데 이게 여러분이 리그레이션 하게 되면은 이런 걸 그릴 수 있는데 이거를 모델 약간 매트릭스라고 하거든. 근데 뭐냐면은 여기 있는 게 다 이게 변수야. 변수도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약간 조금 포함된 게 좀 이미 있는 애들끼리만 하는 건데 이 매번 이터레이션이잖아. 매 이터레이션마다 모델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변수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샘플링을 쫙 하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보면 이렇게 시각적으로 어떤 변수가 이게 약간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모델들을 샘플링하면서 어떤 변수가 제일 많이 포함되는지 딱 한눈에 보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어떤 변수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에 시각적으로 비주얼하게 딱 보이는 거지 이렇게. 그렇죠? 이런 거를 여러분들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 자, 여기까지. 보이죠? 네, 보입니다. 우선 한 학기 동안 어려운 공부를 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 사실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적게 남아가지고 뭐 오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안 되시면 먼저 나가고 다른 조원분들한테 들으시거나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운 걸로 파이널 프로젝트를 해야 될 텐데 깃허브에 가서 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제가 그 파이널 프로젝트라는 폴더를 새로 업데이트를 해놨어요. 그래서 조별로 각자 원하는 데이터를 하나씩 골라서 이제 경훈 오빠가 방금 보여줬던 대로 그런 식으로 베이지안 분석을 해보고 근데 또 기왕에 해보기 전에 저희는 프리콘티스트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을 또 다들 잘 아시니까 그런 걸 베이스라인 모델로 해서 비교도 해보고 그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이고요. 보통 공모전처럼 이렇게 스코어를 낮추고 성능을 높이는 예측보다는 저희는 이번에는 해석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크게 1주차, 2주차로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1주차에는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고르고 내일 오후 7시까지 저한테 개인톡으로 어떤 데이터셋을 사용할 건지 조장분들이 알려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뭐 선착순으로 해서 한 데이터당 2조 이상이 하지 않게 할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하기는 했는데 또 이렇게 베이지안을 처음 적용해 보는 거고 그런 거라서 일단은 데이터셋을 고르는 거에는 제한을 두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셔서 다음 주에 중간 점검 때 발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나와 있지만 정성현 교수님께서 30분 정도 짧게 특강을 해주실 예정이라서 그거 전후에 간단하게 뭐 사실 발표 자료가 있어도 좋겠지만 뭐 없고 그냥 한 결과나 어려움 같은 거를 그냥 공유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공유를 해주시면 뭐 저나 간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그런 고민을 해결한 다른 학회원들이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주차에는 모델링에 들어갈 텐데 이런 거를 따라서 해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걸 일일이 다 설명을 할까 했는데 시간도 시간이고 사실 여기에 써놓은 거 외에 더 제가 덧붙일 말이 많이 없어서 이거를 자세히 잘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처음에 말했지만 그 해석하는 게 중요할 텐데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하자면 그래도 아무리 이렇게 스코어를 낮추는 게 주된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잘 예측하고 있는지 그런 걸 보려면은 매트릭을 정해야겠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모델 성능을 평가를 하시고 그다음에 경원 오빠가 좀 아까 보여줬던 대로 시각화하고 뭐 Z 분포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어떤 변수가 최종적으로 선택이 됐고 또 과제의 특성에 맞게 왜 그런 변수가 선택된 게 리즈너블한지 그런 것까지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셋을 곧 설명을 하겠지만 공모전에서 따온 데이터도 있는데 공모전 데이터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평가를 이런 걸로 해라 하는 매트릭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런 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단순하게 MSE를 사용을 하던가 아니면 뭐 바이너리 리스폰스 데이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컨틴전시 테이블로 봐서 뭐 센시티비티, 애큐러시, 뭐 AUC 커브 뭐 그런 거를 보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고 그다음에 다다음 주에 마지막 세션이 최종 발표입니다. 네, 팀별로 이거는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15분 이내로 발표를 해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나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공모전과 다르게 뭐 뉴럴넷이라던가 뭐 XG 부스트 뭐 이런 부스팅 계열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스코어 자체는 사실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게 좀 당연하고 근데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를 유념을 해보시고 최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을 잘 적용시켜서 발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셋은 제가 6개 6개 중에 고를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리스폰스 베리어블이 컨티뉴어스한 리그레션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로지스틱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거 외에 다른 데이터셋 뭐 본인이 하고 싶거나 잘할 자신이 있는 게 있으면 그걸 사용을 하셔도 좋고요. 첫 번째는 데이콘에 아파트 경매 가격 예측 데이터가 올라와 있어요. 링크에서 뭔가 자세한 내용 같은 거를 참고를 하시면 되고 네, 이런 데이터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경훈 오빠가 보여줬던 그 데이터예요. 재작년 ESC의 파이널 프로젝트 데이터였는데 이것도 재미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하실 분들은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데이터별로 특이사항을 적어놨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총 8종의 범죄에 대한 거기 때문에 모델이 최소한 8개가 나와야 돼요. 각각의 범죄에 대해서. 뭐 약간 그런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네, 이거는 미국의 범죄 지도를 완성을 하는 거라서 이게 실제 제가 1주차에 발표한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약간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빡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미국의 통계 어소시에이션의 무슨 데이터 페스트에서 나왔던 건데 그 비행기 도착 지연 시간을 예측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게 이 과제의 특징은 데이터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두 링크에서는 너무 커서 이건 깃허브에도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처리하실 분들은 이거를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캐글에 2015년도에 비행기 지연 데이터가 올라와 있어서 이 데이터를 쓰셔도 됩니다. 이 세 데이터 모두 너무 용량이 커서 깃허브에는 없고 오리지널 링크를 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y 변수가 0, 1의 바이너리 리스폰스인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배웠던 부분을 약간 넘어서는 응용의 부분이라서 이런 로지스틱 문제를 선택하신 조들한테는 간사님께서 이렇게 따로 모델링 들어가기 전에 좀 더 심화된 방법론이랑 코드 같은 거를 뭐 수요일 정도인가 뭐 그쯤에 대충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는 데이터는 그 학기 초 알럼나이 민주님이 그 콤파스에서 무슨 오산시 무슨 공모전 그런 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 사이트에 있는 다른 과제인데 화재 발생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남 지역 데이터로 김해시 화재 발생을 예측을 하는 건데 결측치 있고 시계열 변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로지스틱 문제 두 번째 데이터는 그 농구 관련 데이터예요. 이거는 제가 분석을 옛날에 했던 건데 농구에 그 올 NBA라는 되게 뭐 명예로운 상 같은 게 있어서 그 상을 받냐 안 받냐가 뭐 나름 약간 이슈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캐글에 올라와 있는 거는 NBA 선수들의 선수 데이터랑 시즌 스탯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다가 제가 따로 그 올 NBA 수상 여부를 크롤링을 해서 바이너리 변수로 붙인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캐글에 이 농구 선수들의 그 연봉 데이터도 있어요. 90년도부터 17년도까지.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예측 변수로 하겠다 하시면은 그거는 이제 로지스틱 문제에서 그냥 일반 리그레션 문제로 바꿀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 제가 있다고 찾기만 했지 실제로 데이터를 제가 합쳐보지 않아서 이렇게 하시고 싶으시면 한번 사전에 간단하게 이렇게 합쳐보셔서 이렇게 둘이 이렇게 아이디가 잘 맞고 쓸만한지 사전에 체크를 하고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특이사항이 있다면 이게 지금 시즌이 뭐 89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데이터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수상을 예측한다면 트레인이랑 테스트셋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특이사항이 있다면 상이 많은 사람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고 굉장히 극소수한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팀이랑 포지션 이런 카테고리 변수 굉장히 많이 처리해야 될 거고 무엇보다 농구 매트릭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데이터는 이것도 제가 했던 건데 이거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케이스 컴피티션 데이터예요. 이거는 그 여러분이 그 컨설턴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에너지 회사 파워코라는 에너지 회사가 여러분한테 의뢰를 했어요.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 에너지 회사의 고객 이탈 여부를 체크를 해달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탈을 막을 수 있을까? 이런 방안을 말을 해달라. 이런 과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churn이 그
이탈, 그 고객 이탈이라는 단어래요. 그래서 바이너리 리스폰스이고, 이거는 거기 여기 깃허브에 들어가시면 그 케이스 설명이랑 코드북이 제공된 거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한번 쭉 오늘이랑 내일 중에 보시고 어떤 데이터가 할만할지 아니면 어떤 데이터가 재밌을 것 같은지를 조원분들이랑 상의를 하셔서 내일 저녁까지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해보다가 당연히 예상치 못하게 어려워서 데이터를 바꾸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괜찮고 그냥 약간 너무 이렇게 미적거리지 않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저한테 내일까지 데이터를 정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참고 자료도 밑에 넣어놨어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제가 얼른 수정을 해서 올려둘게요. 저희가 세션에서 다뤘던 코드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빡세게 손코딩을 해서 매뉴얼하게 구현을 하는 거였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되고 경은 오빠가 하셨듯이. 그 다음에 패키지도 당연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BDA의 데모로 올라온 데이터 그 케이스인데 그 정교우님이 오늘 설명하셨던 다이아비리 데이터에 대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뭐였지? 뭐 약간 이런 베이지엄 뭐 바스 뭐 R10 뭐 베이스 플롯 이런 거를 쓰면은 뭐 약간 어디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스탠 베이지 수업 들은 분들은 스탠이 뭔지 아실 텐데 이렇게 GLM 펑션 쓰듯이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샘플링을 하고 분포를 볼 수도 있고 여기 밑에 부분은 저희가 배운 내용 이상이니까 이런 거는 그냥 생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파이썬으로는 사실 R보다는 파이썬이 좀 더 어렵고 베이지안들이 쓰기에 뭔가 편하고 직관적인 모델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파이썬을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PyMC를 쓰게 될 텐데 그것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디 있지? 이렇게 이런 모델을 샘플링을 해보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변수별로 이렇게 트레이스 플롯이랑 저희가 봤던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결과를 내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경원 오빠가 보여줬던 그런 거를 좀 쉽게 시각화를 하는 패키지로는 바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있다. 그 Z분포 그려서 뭐 이렇게 포함될 확률 같은 거를 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한눈에 어떤 변수가 이렇게 시각화 이렇게 많이 포함이 되는지 뭐 그런 걸 보는 함수가 있어서 이런 게 레퍼런스 부분에 추가를 해뒀습니다. 네. 그래서 파이널 관련해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이고 짧게 경훈 오빠가 한 학기 내내 침이 마르도록 베이지를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베이지안을 왜 배우면 좋은지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하고 끝낼 건데 네. 조모임 있으신 분은 나가보셔도 되고 제가 ESG 들어오기 전에 인턴 면접을 봤는데 그분이 저한테 통계학과 학생한테 기대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본인 이제 AI랑 약간 비전하는 회사였는데 그래서 본인들도 요즘 베이지안 통계에 되게 주목을 하고 있다면서 저한테 통계학과 학생이니까 베이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면접 때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베이지 수업을 안 듣고 베이지를 모르는 상태여서 제가 수업을 듣지 않아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약간 한심하게 대답을 했는데 그런 질문을 받으면서 그래 이게 확실히 필요해지고 경훈 오빠나 교수님들 말처럼 점점 뜨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 외에도 뭐 제가 병원에서 인턴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병원에 계시는 의료 통계학이랑 의료 정보 전공하시는 분의 말을 들어보면 병원에서도 점점 환자들이나 질병에 대한 프라이어들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뭐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언젠가 이렇게
특이점처럼 베이지가 이렇게 갑자기 막 쓰일 수 있는 그런 특이점이 올 것 같다고. 그리고 실제로 UCLA 같은 데서 코비드 모델링 같은 거를 할 때 베이지안으로 하는 케이스도 자기가 참여를 하셨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보고 아, 이게 확실히 알아두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마치겠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또 BAS 패키지 되게 좋거든. 저것만 알면 되는데 BAS 패키지가 지금 내가 그 따라하고 있는 논문의 패키지야. 그래서 내가 저 결과들을 따라하는 코드를 지금 짜고 있는데 이 통계학자 애들은 맞아야 돼. 논문 짤 때 코드를 공개를 안 해놔. 패키지를 만들면은 그 안에 소스 코드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다 C로 해놔가지고 컴파일된 것만 딱 오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인생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하여튼 컴공 딥러닝에는 다 코드 공개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BAS 패키지만 쓰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왜 하냐면 그 BAS 패키지 설명 어떻게 쓰는지도 그러니까 이론을 이해할 수 있으면은 하는데 BAS 패키지 정확히 말하자면은 우리는 G를 딱 하나 고정하고 하잖아. 근데 그 논문은 G에 대해서 또 프라이어를 줘가지고 그런 믹스처 오브 G 프라이어에 대해서 그거를 쓰는 거기 때문에 뭔가 프라이어 설정하는 방법이 되게 많아. 근데 그 중에 필요 없고 하나만 쓰면 된단 말이야. 우리는 그 G를 그냥 데이터 개수에 딱 고정시키는 그것만 쓰면 되는데 자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러니까 사실 그 그냥 내가 파이널 했을 때에는 교재에 나와 있는 코드를 그냥 돌리는 수준에서도 노멀 모델은 그냥 할 수 있어. 근데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하겠다 하는 분들은 그 패키지를 쓰는 게 좀 더 이제 사실 뭐 R 코드도 있긴 있는데 짤 수 있는데 그 조금 힘들어. 약간 그 GLM 수준으로 가게 되면은 왜냐면은 노멀 우리가 지금 애널리틱하게 그 모델 라이크루더 나오는 이유는 라이크루더 노말이기 때문이거든. 노말이고 프라이어도 노말이기 때문에 걔네들 했을 때 그게 딱 이게 적분이 딱딱 깔끔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 GLM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프라이어 더 이상 노말이 아니야. 포화소이나 로지스트 이런 애들은 그래서 노말로 근사를 해야 돼. 그 노말로 근사를 하기 때문에 뭔가 수식이 좀 더 굉장히 많이 복잡해져.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거를 직접 코드를 짜서 하는 거는 또 너무 힘들 거고 BAS 패키지를 로지스틱 리그레션 할 사람들은 그걸 써야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약간 수식적인 거 좀 빼고 간단하게 이게 뭔지에 대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뭔지 알아야겠지. 그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그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서 이제 베리어블 솔루션을 어떻게 하는 건지는 그거 하겠다는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다음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나 그쯤 해가지고 간단하게 줌을 열어가지고 알려줄 거야. 알려줄 건데 어 이건 있어요. 베이지한 로지스틱 리그레션 자체만 하는 거는 다른 데도 그냥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왜냐면은 베리어블 셀렉션이 아니라 그냥 프라이어, 베타 프라이어, 베타 포스트를 이렇게 하나의 모델에 대해서만 포스트를 주는 거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GLM에서 베리어블 셀렉션 하는 건 어렵거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얘기를 할게. 그래서 그 하겠다는 분들은 내가 이 개념이 뭐고 패키지 함수를 어떻게 쓰는 거고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것까지 간단하게 해가지고 한번 시연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여튼 오케이. 네. 그러면 저 마지막으로 그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 그 보면은 데이터셋 중에 정답이 있는 것도 있고 없으면 알아서 트레인 테스트 분리해가지고 자 매트릭 보면서 해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은 사실 진짜로 이게 피팅이 잘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는 모르고선 그냥 해석만 하는 느낌으로 하는 건가요? 그런 거는 아니죠. 왜냐면 사실 말이 트레인 테스트인 거지. 그냥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를 트레인이랑 테스트로 나눠서 이렇게 보겠다는 거니까 네,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야 그거 그 리니어 리그레션도 마찬가지잖아. 리니어 리그레션 우리도 그냥 통계학에서 배울 때는 뭔가 그 테스트 셋이라는 게 따로 없었잖아, 그렇지? 뭐냐면은 그러니까 모델 어썸션에 들어가는 거야. 그 통계학에서 모델을 만들 때 목표는 이게 약간 피팅이 좋은 걸 만드는 게 아니라 파라미터를 좀 제한해가지고 내가 변수들 간의 관계를 좀 리니어하게 보겠다는 거거든. 실제 생각해 보면은 실제로 타겟이 막 존나 막 논리니어하게 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그냥 근사해가지고 그냥 평면을 딱 보는 거야 이렇게. 그 모델 자체야 뭐 잘 맞냐 안 맞냐 이거는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지. 그러니까 왜냐면은
딥러닝 같은 걸 써가지고 정말 잘 들어맞는 걸 만들 수 있어.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변수가 이 변수끼리 서로 컴파운드 이펙트가 있는지, 이 변수가 움직일 때 Y는 마지막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거를 알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제한을 걸어서 그 해석을 하는 거잖아. 그게 통계학적인 모델을 통계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고, 근데 강승호 교수님 말씀처럼 모든 모델은 틀렸기 때문에, 그치? 사실 딥러닝하는 모델도 사실은 우리가 좀 에러를 감수하고 하는 것처럼 하는 건데, 예측 성능을 위해가지고 데이터에 맞춰서 그 복잡한 걸 만들 수 있게 하는 거고,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해석할 수 있는 건데, 아까 수연이가 진짜 제일 얘기를 잘한 게, 이게 사람들이 통계학자한테 기대하는 거는 해석이야, 해석. 모델을 만들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약간 좀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뭐냐면은, 그 약간 좀 그냥 빅데이터 공모전으로 가보면은, 이거는 뭐 김혜시 화재 예측 발수 모델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거에서 라이트 그라디언트 부스트 모델을 딱 썼습니다. 근데 스코어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XG 부스트 썼습니다. 스코어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씁니다. 이런 애들 있잖아. 야, 그거 할 거면 대학교 왜 오냐고, 그거. 야, 그거 한다고 그 알고리즘 얘네들이 만들었어? 아니지. 그냥 패키지 쓰레기 얘기야. 그치? 대학교 왜 와? 그러고 할 거면은, 아니, 그렇게 할 거면 애초에 빅데이터 공모전을 왜 나가냐고. 그런 스코어만 맞추는 애들은 잘하는 애들 되게 많아. 컴퓨터 CS 애들이 니들보다 훨씬 잘해. 스코어대로 맞추는 거는. 근데 그 스코어는 잘 나왔는데, 그 뭐야, 어떤 테스트에 대한 스코어는 딱 잘 나와가지고 1등은 받았어. 근데 테스트에 또 달라졌어. 그러면 또, 엄청 다 틀리고 막 이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막. 그러지 말라고. 스코어 주는 거 하지 말라고. 그냥 데이터를 주는 사람들은 그냥 몰라, 설명해 주세요 하고 준단 말이야. 그럼 이거 가지고 김해시 화재 예측 발생을 보면은 공동주택인 애들은 이게 막 이런 있을 때 막 그거 막 그 뭐냐 이런 변수와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런 애들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에는 얘들은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데이터 줬는데 그냥 스코어만 딱 말하고 끝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모델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좀 단순화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이제 그런 거를 해보는 연습이 바로 리니어 리그레션을 맞춰보는 게 연습이. 리니어 리그레션 쉬워 보이지만 저도 쉽지 않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처음 하시는 분들 그거 하나 하는 것만 해도 그 생각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것도 진짜 정말 좋은 연습이 될 거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데이터를 줘가지고 이렇게 막 설명을 할 수 있으면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면접에 가서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할 수 있는 애들은 통계학자들밖에 없거든. 그렇지, 인우가, 그치? 이게 맞아요. 그래, 네 이르기가 잘 안 된 말이야. 그래서 그냥 여러분도 해보면 여러분들이 통계학이라는 거를, 경제학도 마찬가지야. 경제학도 지금 논문들 지금 딥러닝, 머신러닝 정원아, 그치? 그 하면서 그거를 경제학 논문들을 막 그래도 약간 경제학들이 하는 거는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거를 해석을 해야지 그냥 논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업 가서 할 것도 엔비디아를 취직해가지고 그냥 최대 옵티마이즈된 결과만 제시해주는 그런 거 아니고, 어쨌든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해석을 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취직이 되는 거니까, 하여튼 그런 연습을 하나 생각하고, 제발 만 딱 하고 끝내지 말고 데이터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이해하고 설명해주세요. 그런 거를 내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네. 네, 살짝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세션 들으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고, 네, 그거 아까 수인이 말씀해주신 대로 데이터셋 그 조별로 상의해가지고 전달해주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세션 참여하시나 수고 많으셨고, 토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토요일날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혹시 그 NBA 농구 데이터 하실 분들은 그게 제가 약간 이미 한번 전처리를 해둔 거라서 혹시 틀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한번 해보시다가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되시면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아마 틀리진 않을 거지만. 네, 고생하셨습니다.